안녕하세요, 김민석입니다. 날 좀 봐요.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잠자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서울에서 40년 살았는데요.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잔 게 손 꼽는 것 같습니다. 늘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지냈는데요. 자는 시간이 그때는 그렇게 아깝더라고요. 제가 40살 때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10년째 되었는데요. 잠을 안 자고 특별히 할 게 없더라고요. 괜히 저녁 늦게 돌아다니면 술이나 많이 마시고 그래서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봤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7시간도 자고 8시간도 자고 이렇게 좀 충분히 잠을 자보니까 그 다음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제가 서울에 살면서는 낮에 늘상 멍청하게 지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잠을 가장 적게 잔다고 하는데요.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뭔가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. 이런 거 자주 물어보시거든요. 하루에 몇 시간 자면 충분해요?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요. 아무튼 충분하게 느낄 만큼 많이 자보시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7시간 이상 자면 컨디션이 좋고요.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이 9시간, 10시간 이렇게 자면 컨디션이 더 떨어지더라고요. 4시간, 5시간만 자도 충분하겠죠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활에 적응이 되셨을 텐데요. 낮 시간에 아무래도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거를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. 이 불면증에 걸리면 무척 괴롭습니다. 일주일에 3번 이상 잠을 잘 못 자면 이걸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. 4사람 중에 1사람은 1년에 1번 정도 불면증을 경험한답니다.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이 안 오죠. 이런 거는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잠이 오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불면증 환자분 중에 4분의 1 정도는 만성 불면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. 만성 불면증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제대로 못 자는 날이 3개월 이상 그렇게 지속되면 만성 불면증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만성 불면증이 되면 일단 기분이 상당히 우울하고요. 또 불안 증세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또 잠이 안 오니까 술이나 한번 먹어볼까? 그래서 알코올 남용에 빠지기도 쉽습니다.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잠을 잘 못 잔다 이러면 꼭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만성 불면증이 걸리면 심장병이나 이 뇌졸중도 많이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는데요. 이번에 중국 연구자들이 대규모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. 모두 47만 명이나 조사를 했다는 거 보니까 역시 중국은 큰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연령은 30살부터 79살까지 모든 연령을 포함을 했고요. 이 연구자들은 불면증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.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이 금방 오지 않거나 자다가 중간중간 자꾸 깨는 타입. 잠자리에 들었는데 30분 내로 잠이 안 오면 금방 잠이 안 오는 불면증입니다. 그러니까 금방 잠이 안 오면 계속 누워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침대 밖에 나오셔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졸린 느낌이 들 때 다시 침대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잠자리에서 잠이 잘 안 오거나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중간중간 깨는 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. 두 번째 타입은 잠은 잘 들었는데 너무 일찍 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잠이 다시 안 오는 그런 유형입니다. 몇 시부터가 너무 일찍인가 이런 거는 데이터에 없던데요. 조사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. 저는 평상시에 4시에 일어나는데
그렇게 따지면 제가 불면증인지 아닌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유형은 잠은 그런대로 자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낮 시간에 일이 제대로 잘 안 된다. 이런 유형입니다. 사실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해서 잠을 조금만 주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. 한번 푹 자고 일어나 보시면 그동안 내가 일을 얼마나 제대로 못했는지 또는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. 이 47만 명 중에서 나는 잠이 들기가 어렵고 또는 중간중간에 자주 깬다 하는 분이 이제 11%였고요. 또 새벽에 너무 일찍 깨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잠을 잘 수 없다는 분이 10%, 그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분이 2%였습니다. 그 후로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47만 명 중에 13만 명이 이 심장병이라든지 또는 뇌졸중이 생겼다 그럽니다. 생각보다 많이 생기셨죠? 그러면은 이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?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더 많이 생겼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을 다 갖고 있는 경우에는 18% 늘어났다고 하고요.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, 이런 분들은 13%가 증가를 했고, 잠이 잘 들지 않거나 중간중간에 자주 깨는 사람, 그런 사람은 9% 증가를 했고, 마지막으로 아침에 너무 일찍 깬다, 이런 분들은 7% 증가했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같은 수면장애더라도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은 비교적 심장병 위험을 많이 높이지 않는다는 거 알 수가 있죠.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린 나이부터 이런 수면장애가 있거나 고혈압이 없는 사람들이 더 위험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요. 젊으신 분들, 30대, 40대 이런 분들이 혹시 수면장애가 있으시면 꼭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. 이거하고 약간 다른 연구인데요. 미국에서는 하루에 5시간 이내로 자는 그런 여성들의 건강을 체크를 했는데요. 주로 뼈 건강에 착안을 했습니다. 하루에 5시간 이내로 자는 여성들은 골다공증이 심해지는데 자기 나이보다 한 살 더 많게 골밀도가 떨어져 있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이 좀 안 오더라도 5시간 이상은 꼭 주무시는 게 좋겠고요. 이 매일매일 잠은 좀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밤 늦은 시간에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생방 사수하지 마시고요. 다시 보기로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. 드라마 생방 사수는 심장병, 뇌졸중, 또 골다공증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